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점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시장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또 시장을 못 봤으니까 뒤에 또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마감입니다. 5일선에서 경계대로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까지 강했던 그 배경이 어쨌든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본다면 그 유동성이 언제 꺾이느냐? 뭐 당분간 뭐 꺾일 기세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된다 하더라도 1년 정도는 더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계속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더 먹는 것보다 벌어놓은 거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여기서 보통 이게 고점 신호라고 본다면 이 캔들이 굉장히 뭐 고점에서 나쁜 캔들이 2개나 나왔는데 보시면 윗꼬리도 길고 교수형도 나오고 이걸 또 받아 올리더라 이런 겁니다. 야 진짜 시장이 강하긴 강하구나. 그게 뭐 순번이 돌아온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포가 외국인이 시장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팔고는 싶은데 시장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깨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과열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까지 다 지금 받쳐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부진했고 뭐 셀트리온 제약도 부진했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부진했고 코스닥 대형주에 영향을 주는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다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소형주가 지금 대형주에 밀려서 부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동성 순환에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형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밀리고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일 뿐 뭐 사람의 본능이란 건 어쩔 수 없고 여러분들 작은 TV 보다가 큰 TV 보면 다시 작은 TV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변동성 큰 거 상대하다가 변동성 작은 거 상대 못합니다. 한번 변동성이 큰데 맛을 보면 이제 장기 투자 뭐 이런 거 어림없는 소리가 되니까 결국은 중소형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중소형주들이 결국은 이런 긴 과정에서 나중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과 이제 주가가 그런 투자자들이 누적이 되면서 오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르는 거 보고 따라 들어오는 투자자들 이렇게 오버슈팅이 날 때 들어오는 투자자들 이렇게 해서 이 시세가 만들어지면 장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물량을 넘기고 요 단타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에게 주고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은 반드시 계속되어 왔고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만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기가 쉬운 것이 또 주식시장인 만큼 결국 이번에도 중소형주로 유동성이 옮겨져 가지고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늦게 올려드리니까 조금 불편하신 분이 계실 텐데 가급적이면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르는 종목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르는 종목이 내리는 종목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오르는 종목 중에서 또 많이 오른 종목 그러면 1개 오르고 10개가 내리거나 아니면 뭐 제자리거나 아니면 뭐 0. 몇 프로 올랐거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 10개 요 중에서 확률적으로 평범한 분들은 대부분 확률 따라갑니다. 40%다. 뭐가 되는 게 40%다.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됩니다. 뭐 확률이 10%다. 여러분은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확률이 70%다. 이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률이 얼마냐? 오른 거 내린 거, 제대로 오른 거, 뭐 흐지부지 하거나 내린 거. 예, 그래서 이거 10%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평범하신 분들 지금 계좌가 이렇게 먹는 분들이 90. 난 지금 좋은데 10.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손해 본다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게 심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꼽씹어 가지고 이런 거 하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고 넘기면 되지. 예,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10년차 팬. 예. 뭐 항공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신을 일찍 도입하는 국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수습이 되겠지만 우리는 백신이 조금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뭐 확진자가 수만 명씩 쏟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백신이 조금 늦어져도 확인을 해보고 맞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빨리 반응이 온다면 만약에 빨리 지금 반응이 왔는데 성수기도 그냥 넘어가고 연말 때도 계속 코로나가 끊이지 않고 백신은 언제 확실히 다 들어와서 집단 면역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럼 이런 형태의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많이 안 오른 상태면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반응이 있는 상태인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우리나라만 보면 여름에는 오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다른 나라 여행주들이 오르면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거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만 보면 여름 돼도 백신 맞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괜찮을 겁니다. 외국은 벌써 맞고 수습해 나가는데 외국 주식 따라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여름 되면 수습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을까? 요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저도 뭐 안 그러고 싶어도 그냥 그렇게 됩니다. 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네, 요렇게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걸 무조건 갖고 가서 무조건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먹을 분들은 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어쨌든 제가 하는 대응보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잘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샀는데 저보다 조금 낮게 사셔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좀 오버 나올 때 파셨다가 또 내려올 때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와서 제가 팔 때까지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이거 잘 보신 것 같은데 지니뮤직하고 테슬라인데 요것도 제가 오늘 이거는 좀 다룰 겁니다. 요거는 이런 뭐 전기차 업체들하고의 변화 요거를 잘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요거 때문에 오늘 준비한다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NHN 벅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기차 왜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업체들하고 저렇게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지금 뭐 1년에 한 몇 번씩은 이런 이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시세가 날 것이다, 요거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건 무조건 올라가면 윗꼬리 만들더라 해서 주주들이 다 던지는 시점에 이걸 다 먹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속을 것 같아? 이런 거. 예, 그러면 이제 왜 올라갔느냐 하고, 또 두 번째, 어쨌든 제가 여기서 선보였고 말씀드리고, 더 위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그분들 전체가 다 수익을 보는 구간이 나타났다는데 의의를 좀 둡니다. 어쨌든 고생도 하셨을 거고, 그 중에서 또 못 참는 분들은 매도하고 싶었을 것이고, 근데 오늘 보면 그래도 6,500원대에서도 10만 주 이상 거래가 됐고, 400원대에도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6,000원 위에도 거래가 많이 됐고. 예, 그래서 또 답답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가가 조금 높아서 불안한 분들도 대응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못 하셨다 해도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보여줬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후에 시장을 못 봤는데 이게 6,610원이 상한가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움직일 거라고, 보통 같으면 매일매일 걸어두고 가는데 상한가에 움직일 거라고 생각도 못 해가지고 그냥 안 걸어뒀습니다. 걸어둬도 체결이 안 됐겠지만, 다만 어쨌든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다는 부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봉의 길이를 보면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3개월입니다. 기술적 해석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트가 뭐 선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 차트를 보고 까디집어 보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이 종목을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 수익권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한마디로 3개월짜리를 봉 하나로 먹어버렸다. 물론 윗골이 달긴 했지만 요런 거 보통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래일이 누적된 걸 한 방에 쓸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 왜 이런 신호가 나왔느냐, 그 지니뮤직은 KT하고 LG U+하고 같이 합작해서 투자하는 음원 서비스 업체입니다. 지니뮤직하고 테슬라하고 뭘 한다. 그럼 자, 가보겠습니다. 지니뮤직으로. 자, 지니뮤직이 대장이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러면 테슬라 전 모델에 탑재가 된다. 뭐 요게 어쨌든 시장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말고도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전기차가 자율주행차로 갈 거고,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5G, 그리고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안이 이제 이 문화 소비의 공간이 됩니다. 차 안에서 뭐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차 타고 간다. 4시간인데 4시간 동안 뭐 밥을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고, 빵을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4시간 동안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문화 소비의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그거를 테슬라가 조금 앞서 나가서 지니뮤직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5G도 필요하고. 근데 음원 업체로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NHN 벅스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음원 확보한 거 1위가 NHN 벅스입니다. 근데 NHN 벅스는 음원 1위지만 783억 원 시가총액이.
그리고 뭐 멜론이나 뭐 지니뮤직 같은 경우만 봐도 네, 지금 시총이 3천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NHN복스고, 만약에 플랫폼 사업자라면 원래 이용자가 많은 업체하고 음원이 많은 업체하고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자기는 플랫폼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용자에 얼마든지 자기네 플랫폼을 쓰면 끌어올 수 있다. 근데 음원은 못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HN복스를 인수해서 뭐 빅히트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NHN복스를 인수를 하면 단숨에 이 음원에 자기네 이용자를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성공적인 M&A가 됩니다. 그래서 NHN복스는 음원이 많기 때문에 누가 탐을 내도 탐을 내고 자동차 업체에 어디서 제휴를 하든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니뮤직은 상한가를 가고 얘는 못 갔지만 어쨌든 얘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조금 급하신 분들이 샀다가 묵은 매물을 얻어맞고 윗꼬리를 만드는, 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보통 이런 윗꼬리가 나오면 보통 한 달 정도는 또 뜸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숨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한 달 뜸 들이고 나서는 또 좋은 흐름이 전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만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 배경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점 전기차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SAT 차례가 되는 겁니다. SAT는 교통 시스템인데 자율주행차가 생기면 신호등이고 뭐고 자율주행에 맞춰서 도로 경계선도 그렇고 신호등도 그렇고 알아서 운전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을 통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교통 시스템의 어떤 개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다는 겁니다. SAT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얘도 관심을 받을 거다. 대충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지니뮤직이 상한가를 가고 더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테슬라가 물꼬를 텄으니까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하고 제휴의 어떤 몸값이 올라간다. 사실 생각해보면 NHN복스 한번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자동차 연간 1000만 대 파는 회사가 있다면 요 자기네 고객만 갖고도 이 음원을 갖고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사고 싶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얘들이 매각을 하는데 얼마에 팔 거냐? 18,000원에 샀습니다. 근데 18,000원 그 돈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8,000원에 사고 그동안 흑자 전환을 해놓고 주가는 4분의 1 토막이 났고,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얘가 근데 이 4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원래 받았던 가격만 받는다? 뭐 배임입니다. 거의 배임입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매각하려면 한 2만 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 주식 중에서 절반을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해서 2만 원을 판다. 네, 그러면 그 금액이 대략 한 1,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1,500억에 팔리는데 지금 5,200원짜리를 2만 원에 샀다. 이것도 인수자 입장에서 문제되는 겁니다. 그럼 주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15,000원까지 올려서 경영권 프리미엄 30% 줬다. 이렇게 돼야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M&A 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가. 이런 것까지 배경을 했을 때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속고 털릴 것 같아? 예, 저는 많이 먹기 전까지는 안 팝니다. 예, 뭐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배 먹기 전에는 안 팝니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혹시 나중에 제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오르니까 팔았다 이러면 2배 먹기 전까지 안 판다면 그래서 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지금 팔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2배를 보고 가져가는 거지만 또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또 한 7,000원, 8,0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저를 신뢰를 한다는 것은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적당히 사두시면, 비중을 그렇게 크게만 안 두시면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예, 그거까지 생각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매각이 된다라고 보고 언젠가는, 그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만 원에는 팔아야 되고, 그럼 주가도 15,000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다. 15,000원까지 머리 끝까지 먹기는
먹는 건 아니지만 뭐 10,000원까지는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고 그게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NHN 복스에서 우린 매각할 이유가 없다. 절대 매각 안 한다. 뭐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러면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겠네 하고 생각하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왜 사는지 근거까지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거 저 친구가 이것 때문에 산다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팔겠네? 나도 팔아야지. 그럼 저보다 먼저 팔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르르 팔아가지고 제가 저 밑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재밌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재밌다는 게 뭐냐? 요거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영신금속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신금속은 제가 이제 소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 증명이 다음 주에는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소송이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가장 우선이 재미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나는 어쨌든 좋은 일 한다길래 내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재미라는 가벼운 말로 얘기를 한다? 이거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라는 게 뭐냐면 난 그냥 이지랄 하는 게 재밌어 이게 아니라 자, 첫 번째 회사를 예방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좋은 회사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예방을 합니다. 예방을 함으로써 여기에 근로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최대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에 생계가 달린 분들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주들 뭐 자기 아들 싸게 사주려고 미성년자 아들 싸게 사주려고 주가 누르고 있던 거를 망가뜨리고 어쨌든 정상화 시켜놨습니다. 주주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잘 되면 저한테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이거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머릿속에는 지금 몇 달째 계속 영신금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내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심지어 최대 주주하고 싸우는 입장이지만 우리 소액주주 운동이 성공했을 때 최대 주주를 어떻게 해서 저 사람도 어쨌든 주주니까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냐 이 모든 걸 생각하느라고 이제 어느 정도냐면 자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보통 실례인데 저는 이제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약속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 드는 정도. 그 정도고 제가 뭐 이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81년생이니까 이제 뭐 41인데 거의 반백입니다. 머리가 흰머리가 거의 반이 흰머리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근데 만났는데 괜찮던데 염색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어쨌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가총액이 456억이면 분명히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영신금속 저 때문에 산 건 아니지만 영신금속 소액 주주분들이 보신다면 어쨌든 이 돈 중에서 최대 주주급 빼고 30% 빼고 한 300억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건데 저하고 시작은 같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전체 주주를 위한 운동을 하니까 이 300억이 어떻게 보면 저의 책임일 수 있는데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이 300억이란 돈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압박감이 왜 없겠습니까? 진짜 미쳐버릴 정도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액트에서 얼마나 그게 또 제 입장에서는 절실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 3,000명의 주주분들하고 거기에 재직하는 수백 명의 직원들하고 뭐 어쨌든 그분들은 네가 안 해도 그렇게 됐을 거야. 네가 좋자고 한 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했던 일이 굉장히 보람찼고 많은 분들이 해피해졌고 이런 거에 재미를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재밌어서 한다. 뭐 이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다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꼭 그 삐뚤어진 분들이 나옵니다. 지가 뭐 그 성인군자 납셨네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거 뭐 상대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한다. 그러면 요런 걸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 벌려고 한다. 그러면 네 거만 비싸게 사줄 테니까 하지 마라. 이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뭐 사기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그거. 그리고 두 번째, 저하고 어쨌든 이 영신금속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저하고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굉장히 상황이 절실해가지고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이 주는 정보로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그렇게 불로소득을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난 돈 좋아하니까 당신들 그렇게 돈 벌어서 돈 수익금 일부 달라. 이렇게 해서 돈 장사를 해도 되는데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돈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리고 재밌어서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 재밌게 해줄 테니까 그냥 그만두면 안 돼? 이거밖에 말이 안 나오니까 협상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면. 아니, 그런 거는 그런데 시간 뺏기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응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재밌다고 하는 겁니다. 뭐 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이런 거 다음 주주운동 무슨 종목 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선취해가지고 저 위에 갔을 때 저만 쏙 팔아먹고 불로소득 올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틈을 아예 안 줘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만 해도 제가 그분한테 엄청나게 실망할 것 같아서 아예 그런 거 다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재미라는 거지. 뭐 난 이거 하는 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108입니다. 108 정말로.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일을 절대 가볍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돈이 뭐 몇백억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막말로 심지어 최대 주주 쪽에서 저를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미라는 표현이 가볍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제가 하는 게 지가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까보면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누군가에게는 뭐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히 사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너 돈 수익 났지 않았냐. 제가 영신금속 지금 갖고 있는 거 제가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못 팔 거고. 못 팔고 근데 지금 소송비 나갈 것만 해도 지금 제 계좌에 찍힌 수익금의 절반 정도 됩니다. 소송 비용으로 나갈 것만.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나갈지 모릅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저도 가끔 생각하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살아있는 재미인 거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맙다 감사하다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 뭐 어쨌든 그분들은 알아주지는 않겠지만 영신금속에서 재직하는 분들 그리고 영신금속에서 뭐 그 창업자 부분에 인생이 다 담긴 회사인데 그분들하고 관계된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알아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주식으로 이거 영신금속 제가 잘 성공해가지고 정상적인 회사 만들고 매력을 높이면 나중에 뭐 6,000원도 가고 10,000원도 갈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수익 봤을 때 저한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뭐 이런 거면 그것만큼 뭐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맨날 그냥 지리산 가서 계곡에 발이나 담그고 유유자적하고 제주도에 공이나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해봤자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70대고 80대에서 죽을 때, 아니다, 저 집안이 좀 단명하니까 60대에서 죽을 때 제가 그냥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내일 칼 맞아 죽는다고 해도 제가 뭐 인생에서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 웃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고, 재미라는 거를 제가 너무 가볍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생색내는 거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갔을 때도 군대 왜 왔냐 그랬을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뭐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걸 굳이 말씀을 드려서 괜히 또 삐딱한 분들이 나서 막 시비 걸고 이런 것도 대응하면 피곤하고 시간 낭비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 거지.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재미라는 것은 저거다. 예. 또 이 무거운 주제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액트. 뭐 그래도 테슬라가 안 죽으니까 액트도 조금 그래도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나 기억하시는 게,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한 달 정도는 옆으로 기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여기 단기 매물이 이렇게 손절을 하든 물을 타든 조금 숨이 죽어야 되니까. 그럼 NHN복스도 같은 개념으로 보면 한 달 정도는 또 여기서 지지부진 하겠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거 한번 봤으니까, 만약에 오늘 대응 못하신 분들도 많이,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대응 못하신 분들 보시면 충분히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렇게 어쨌든 올라가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액트는 지금 12월 말이었으니까 한 1월 말 정도면 뭔가 또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 전기차가 계속 좋다는 가정하에서, 전기차 빼면, 전기차가 그냥 그저 그런 시장의 테마다 이러면 사실 액트도 적정 주가가 5,000원입니다. 여기서 뭐 크게 오를 만한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전기차 붐이라면 전기차 종목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결국 관심을 받지 않겠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생명 잘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제가 만약에 지금 대형주를 투자한다면 전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생명을 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지만 삼성전자가 지분가치가 50조 원이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지금 삼성생명은 3배 오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이 3배니까. 물론 이거는 또 팔았을 때 세금 문제, 팔았을 때 유배당자들의 목 문제,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서, 경영권 지분이라서 못 판다는 문제, 이런 것들 뭐 해서 할인을 한 41% 때려야 되지만, 그렇게 할인을 때리더라도 1.5배 움직이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근데 심지어 뭐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진짜 대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시장 반응이 느리게 나오지만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다. 10만원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뭐 살래 그러면 저는 뭐 CJ제일제당, 뭐 이마트,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 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빵꾸난 것도 있고, 제가 뭐 투자를 하는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주식 말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럼 돈 없으면 영신금속, 그 정도는 당연히 놔두고, 소송할 금액 정도는 놔두고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어쨌든 삼성생명이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안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진짜 셀트리온 주주분들께 상처를 드리기는 싫은데, 또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자료 공개한 거 굉장히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그거는 인정받기도 힘든 그런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뉴스는 굉장히 지금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뭐 5, 6일 단축한다. 뭐 이런 것도 뭐 절반으로 단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어제 밤부터 또 제가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제 밤부터 이거 또 찾다가 제가 이제 체력에 한계가 왔는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 부랴부랴 자료는 다 만들어 놨는데 잠깐 누워 있어야지 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만들어 놓으니까 올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불이 나게 썼는데 9시보다는 조금 안 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좀 올려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한 부분이 있었고, 예, 근데 그 찾으면서 한 거가 뭐냐, 55세 이하입니다. 근데 중증 환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데이터로 보여드려야 문제가 없지. 자,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 보면 이거를 봐야 되겠구나. 네, 실시간 상황판입니다. 보면 뭐 요즘 한 500명대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디 갔어? 아, 여기 있습니다. 자, 뭐 치명률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니까 최소 한 1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도 100명씩 위약군 100명 좀 넘고, 저용량, 고용량 이렇게 해서 300명 임상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미리 좀 찾아놓을 걸 그랬습니다. 이미지. 갑자기 또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한 뉴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뉴스 보도는 팩트 체크를 하니까. 자, 그러면 셀트리온이 모집한 55세 이하, 여기 뚝 끊어가지고 55세 이상은 아마 대부분 사망자가 55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사망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50세 이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진 판정 받아가지고 사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치명률이 0.09, 이것까지 다 합치면 1000명 중에 1명도 안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1000명 중에 1명도 안 죽는다. 그러면 뭐 100명 편의상 100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명으로 했을 때 치료제 때문에 치료제 처방받아서 1명도 안 죽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연령대를 보면 1000명에 1명 죽지 않으니까 1000명에 1명도. 그러면 사망자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사망자, 투약받은 사망자가 1명도 안 나왔다, 사망자가 1명도 안 나왔어. 이게 사실 홍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여기 그냥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103명, 위약군에서 103명 대상 50대 이하 19명 중에서 19명 그리고 103명 중에서 84명이 50대 이상. 그러니까 84명이 50에서 55입니다. 그리고 저용량군은 50대 이하가 더 많습니다. 50대 이하는 거의 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으니까 이 임상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설계 자체도 조금 유리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9명이 중증인데 어차피 이 대상군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0대 이하 전원 완치됐고 중증으로 갔는데 아마 이분들도 완치가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분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과연 중증이란 게 또 어떤 기준이냐, 중증이란 게. 자, 입원할 만큼의 어떤 문제다.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일라이 릴리사는 72%입니다. 입원 환자 감소가. 지금 임상 3상이 아니라 임상 2상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임상 2상은 똑같은 임상 2상끼리. 리제네론은 57% 감소. 셀트리온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환자들 대상으로 54% 감소. 사실 일라이 릴리사나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물론 임상 3상에 가가지고 일라이 릴리사 건은 거의 효과 없다. 결론이 났고 이것도 지금 3상 진행 중인데 2,500명 대상으로 3상이 진행 중인데 큰 효과가 없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상에서 왜 그런 어떤 2상보다 3상이 더 문제가 되느냐. 2상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뭔가 설계를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약군하고 블라인드를 하지 않고 의사는 위약군하고 실제 치료제를 투입하는 거하고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하면 임상 결과가 좋다더라. 그러면 임상이 또 오고 하니까 여기서 아무래도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백신들은 지금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전부 블라인드입니다. 의사조차 누가 위약을 투여받고 누가 진짜 백신을 투여받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된 임상인데 셀트리온은 또 그것까지도 아니고 그러면 55세 이하라는 얘기는 쏙 빼고 언론에 보도할 때 그냥 55세 이상에서는 50대 이상에서는 효과가 훨씬 좋다. 너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걸 봤을 때 좀 안타깝다. 다만 이게 또 다른 주식 오너들은 또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된 주가 상승을 위한 부분이나 주가 상승을 만드는 어떤 홍보, IR 이런 걸 원하는데 셀트리온이 그게 과했을 뿐이지 사실 뭐 위기 때마다 회장님이 나서가지고 주가 방어를 할 만한 얘기를 하고 언론사에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언론사들하고 접촉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다른 회사들 중에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크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높이 삽니다. 근데 그리고 셀트리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 비록 뭐 복제약이긴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개척을 했고 거기에 선두주자고 거기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과거부터 뭐 지금 뭐 30만원 40만원에 사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이때 사셔가지고 계속 갖고 오시는 분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그 믿음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분들은 성공한 투자자고 또 셀트리온이 거기에 보답을 했는데 치료제 이거 하나만 보고 봤을 때는 아니다. 근데 너무 좀 언론 플레이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요란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지금 나온 임상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정도로 형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항체 치료제는 아마 매출을 기대하기가 거의 힘들 것 같다. 국내는 공짜로 뿌려야 됩니다.
정부에서 200 몇십억 지원받은 게 있으니까 그만큼 뿌려야지. 예. 근데 해외에서 판매한다? 지금 이 자료로 해외에서 허가받고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예,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